자, 이번엔 so하고 search를 활용한 구문. 먼저 so부터. 그러니까 so하고 search가 얘들아 형용사하고 부사가 상대성이 있는 것 같이 so와 search도 똑같이 맞물리고 상대성이 있다고 보면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so부터 하는데 일단 여기서 가는 so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so 다음에 어순이 중요한데 so 그 다음에 형용사가 쓰일 때는 형용사가 먼저 와주고 그 다음에 관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오는 이런 어순이 되는 게 1차 포인트 so 형관명 알았나요? 두 번째는 so가 문장에서 보였을 때 문장 진행되다가 so가 보였는데 so 다음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라는 품사가 왔을 때는 알겠나요? 뒤에 접속사 대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so that 구문이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결과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뭐 하다라는 결과용법으로 쓰인다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이 so 다음에 대시 나오는데 여기는 이때 대시 붙어 있어. so가 대시 붙어 있다고. 그래서 앞창에 접수가 되시니까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순이 나와줘야 돼. 알았나요? 그래서 이때 so that은 목적용법이 돼. 얘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결과용법이 되고 so that 용법에서 so that이 붙어 있으면 목적용법이 돼.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영어 문장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생략해서 쓰려고 하는 게 영어 고민을 했어. 그래서 이때 접속사 대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생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이 왔을 때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고 보면 돼. 또 마찬가지로 문장 중간에서 얘는 so 대시 붙어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시 생략돼 버리면 so라는 단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다이렉트로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건 역시 목적용법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so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서는 아니고 so가 그래서 여러분들 so라는 단어가 등위조사로서 그래서라는 개념이 보통 문장에서 그래서의 개념을 쓰일 때는 so 앞에 콤마가 보통 쓰여. 그러니까 콤마 so가 됐을 때는 그래서의 개념으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이제 so에 대한 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가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search로 넘어갈 건데 search는 so랑은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돼. 하나 더 참. 자, so와 that 사이에 얘들아 단어를 하나만 집어넣고 싶어. 알았니 얘들아? so와 that 사이를 so 대명법의 결과용법으로 만들긴 하는데 단어를 하나만 집어넣고 싶을 때는 형용사라는 품사를 집어넣든 품사를 집어넣든 단어가 하나만 들어갈 때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search는 또 다르게 내가 표현을 해줄 거니까 내 말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 so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search 들어갑니다. so의 반대가 이제 search라고 했잖아. 그러면 search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어순이 중요한데 search 다음에는 이렇게 흘리냐 이거 search 다음에는 관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이런 식의 어순으로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so랑은 정반대 어순이 되겠지. 내 말 이해가? 그 다음에 search는 뒤에 또 뭘 수반할 수가 있냐면 search A as B 즉 B와 같은 A라는 뒤에 as를 수반할 수가 있는 게 또 search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earch도 뒤에 that을 수반하는데 search 다음에 that이 나와서 이때는 접속에서 역할을 하고 아까는 so와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갔다 한다면 search와 that 사이에 단어 하나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 말 이해가나요? 그래서 so랑 반대적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으더라. search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관사형용사 명사 이거 봐봐. 관사형용사 명사의 이 덩어리가 요 어순을 지킨 덩어리가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내 말 이해가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명사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만 들어갔을 때는 명사. 그 다음에 search가 관사형용사랑 같이 묶여 들어갈 때는 search관 형용이 같이 묶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뜻은 결과용법이 된다는 거. 내 말 이해가냐? 그렇게 so하고 search는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내 말 이해가지? 근데 search에서는 한 가지 또 유념할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가 search ASB잖아. 그지? 근데 search ASB는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search AS를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 쉽게 말해서 A search ASB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내 말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되면 B와 같은 A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독해할 때 말이야. 굳이 B와 같은 A이기 때문에 A가 최종적으로 핵심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search as B를 굳이 볼 필요가 없을 때는 시간도 줄일 겸해서 볼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B와 같은 A라는 거는 A에 대한 거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B를 예를 드는 경우가 많거든. 쌤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A search as B는 A search as B랑 같이 동급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쌤이 얘랑 헷갈리면 안 돼. A search as B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as search야. search as가 아니라 as search. 요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as search는 여러분들 해석할 때 그냥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돼. 그냥 그래서 또는 그 결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as search는. 내 말 이해가냐? 됐어요? 그래서 search에서하고 as search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고 so하고 search는 항상 상대성으로 반대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알겠지? 꼭 기억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거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지금 내가 뭐뭐 하지 않도록 이 표현이 거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 요거를. 자, 요 의미를 잘 보도록 한다. 일단 이게 레스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리드레스 리스트 다들 기억하죠? 리드레스 리스트. 그때 리스트는 최상급이야. 리드레. 근데 이때 레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요 단어 자체가 접속사 역할을 해. 특히 종속 접속사. 알았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스트라는 게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절을 이끌어. 그런데 그 동사 자리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오는데 보통 이때 should는 생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알겠나? 그래서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한데 rest가 이끄는 거. 자, 얘의 의미가 뭐냐면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rest가 이끄는 이 절에서는 첫 번째 얘가 뭐뭐 하지 않도록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unless랑 똑같아. unless가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지. 그래서 unless란 접수가 이끄는 절에서는 부정어인 not이 나타나서는 안 됐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아요. rest 이하도 이 자리에서도 또 다른 부정어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 알았어요? 두 번째는 얘가 접수사가 이끄는 절이니까 앞에 주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시제일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자,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동사를 블라블라블라 시작하다가 레스트가 나왔어. 얘가 접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내 말 이해가나요? 근데 주절의 시제를 봤더니 확인했더니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였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알았지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접속사 특히 대절이 많이 나왔었잖아. 그랬을 때 접속사가 이끄는 절의 시제는 최소한 주절에 따라서 과거이기 때문에 이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와야 되는 게 시제일치라고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런데 여기 레스트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동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고정이야. 이 형태 should 플러스 동사 올리는 게 고정이라고. 근데 보통 should는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라 할지라도
뒤에 주절의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는 고정이라고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이야. 알았어요? 이게 레스트 용법이야. 근데 그 레스트가 뭐뭐 하지 않도록의 뜻인데 레스트 대신에 for fear를 써도 된다는 거. 요것도 같이 겸해서 알아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레스트 접속사 용법이야. 됐나요? 꼭 기억들 하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얘들아 그 난이도 자, 요 타이틀을 보면은 if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if라는 접속사 대신에 대용어고 즉 if라는 접속사의 역할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야. 잘 봐. provide는 제공하는 거고 suppose는 상상하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거고 assume이라는 동사도 뭐만 하고 가정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세가 얘네들이 쓰였을 때 provide도 if의 역할을 하고 suppose나 supposing도 if의 역할을 하고 assuming that도 if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들어?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다음에 얘네가 이 표현들이 if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 다음에 어차피 assuming 같은 경우는 뒤에 대시 생략됐기 때문에 뒤에 조동사가 오는 거 쉽게 알 수 있거든. 근데 얘가 if의 대응어라는 걸 몰라버리면 딱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다고. 내 말이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if를 대응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이 꼭 나와줘야 돼. 이게 또 하나 포인트야. 그러니까 provide가 제공하던데 provided 주어 동사라면 만약 주어가 동사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if의 대응어를 알고 있어야 돼, 이 형태를. 알았니? 나옵니다. 이제 고난도 문장에서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특히 provide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디용으로 돼 있잖아. 이디용으로 돼 있는 게 if를 대용한대. 그러면 이거를 몰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게 나왔네. 자, 그다음 거요. 아마 그 A 하자마자 B 하다라는 A 하자마자 B 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봤었는데 라고 머릿속으로 쓰시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좀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보면 A 하자마자 B 하다의 원조는 이거였었어. 에두스네스 에두스네스가 접속사 역할을 해. 근데 에두스네스가 부사절이 끄는 접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오고 부사절이 끄는 접사절이 나왔을 때 항상 콤마가 나타나고 알지요? 어? 요번 또 지우 니 차례냐? 응?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온다 그랬지. 됐나요? 했을 때 지금 이게 뭐냐면 A 하자마자 B 하다란 말이야. 그래서 에두스네스라는 접사가 이끄는 절, 종속절까지가 라지 A가 되는 거고 주절이 바로 라지 B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반토막을 이렇게 종속절과 주어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에두스네스라는 접속사 대신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접사 역할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알고 있어야 돼. 뭐가 있냐면 the moment. 그러니까 the moment 주어 플러스 동사. the minute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the instant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것들이 다 뭐야? 뭐뭐 하자마자의 의미를 이끄는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얘기하자 말이야. 근데 요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부터 여기 채우는 공간이 어법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서술형을 대비해서도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캐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 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no sooner A than B scarcely A when 혹은 before B hardly scarcely
A when 또는 A before B.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쓰이는데 요것 또한 역시 여기서 반토막을 낼 수가 있죠. 이렇게. 왜냐면은 요때 A가 엑셀런스 전에 이끄는 이 A랑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알아들어? 얘가 주절이고 이 A가 종속절인데 종속절과 주절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 no slave and be, scarce A before B, hardly and before B 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와 여기까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런데 no slave에서 no slave에서의 no와 scarcely 그 다음에 hardly 얘네들의 공통점 셋 다 부정어야. 결국 부정어가 대가리 친 거야. 부정어가 대가리 쳤기 때문에 여기 있는 A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발생하냐면 도치라는 것이 발생을 해줘야 돼. 알았나요? 근데 영문법에서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 A 하자마자 B 하다 할 때 우리 A 자리는 시제를 아예 확정을 정놓자. 그 시제가 무슨 시제냐면 이 A 자리가 과거 완료 시제야.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는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야? 헤드 플러스 PP잖아. 이해가요? 따라서 헤드 플러스 PP가 쓰이고 과거 완료가 쓰이고 도치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 자리에 형성되는 형태는 픽스로 정해졌다는 얘기야. 완전히 어떤 형태로 이렇게 헤드 주어 PP 이 형태로 완전히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형태로. 알겠어요? 왜냐면은 헤드 PP라는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고 원래는 주어 헤드 PP인데 부정어가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도치가 발생해서 조동사의 헤드와 주어가 위치가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헤드 주어 PP가 A라는 자리에 오는 고정된 형태라고요. 내 말이 가요? 그 다음에 B 자리는요 서로 독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A 자리 영향을 안 받아요. 알겠니? 그래서 A가 과거 완료 자리면 얘들아 A 하자마자 B 하다면은 뭘 먼저 했어? A를 먼저 했어? B를 먼저 했어? 당연히 A를 먼저 했겠지. 그래서 이때 B 자리는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같구나. 단순 과거 시제가 온다. 단순 과거 시제. 알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형태는 이 자리의 최종적인 형태는 부정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오는 거야. 주어 다음에 동사. 단 이때 동사는 과거형 동사가 와주면 된다. 과거형 동사가 와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 하자마자 B 하다의 모든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어법적인 부분까지 잘 생각하시고 나중에 서술형을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걸 잘 활용해서 알았냐? 써먹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넘어갈게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해갖고 원조는 중요하지 않은데 도치가 되고 뭐 대을 찾는 거 있었지. B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그것만큼 중요한 거야. 알았어?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뭐 여기 필기 좀 지금 늦은 학생들은 영상을 참고하면 되니까 지금 쓰면서도 머릿속에 익히고 영상을 꼭 복습을 해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원장쌤하고 쌤하고 맨날 하는 얘기 그 인원 채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거 참 신기할 정도로 선생님 여기 8월 19일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잖아. 맞잖아 얘들아. 딱 6개월이랑 반년 시간 지나갔어. 야 그런데 진짜 최초의 일이야. 최초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정말 잘 봐야 돼. 알았어? 나 내신을 복수한 적 없었는데 이번에 내 존심도 걸리는 문제고 여러분들도 1학년 첫 단추를 잘 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내가 원하는 대로 각각 다른 반이 됐다는 점. 알았어? 그럼 반에서 뭘 해야 된다고? 네, 대가리를 쳐야 된다고. 알았어? 그리고 니네 이제 그 밑으로 떨거지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알았냐? 중간고사 끝나고 기분 좋게 회식 좀 하자고. 기분 좋게. 알겠어? 저희 그건 끝나고 회식하잖아. 회식을 하는데 조건이 있잖아. 밖에 걸려 있잖아. 그거 이런 못 채운다고 이거 창피해갖고 진짜. 여기 봐. 저 화장실 한번 빨리 갔다 와. 아, 두 번 갔다 와도 상관은 없는데 갔다 와. 미리 하고 있을게. 진짜 빨리 갔다. 그래. 자, 여기 볼게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뭘 써줄지는 예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많이 봤을 거야. 그게 뭐가 있냐면 as long as가 있고 as far as가 있고. 아, 솔직히 선생님이 여기 물백무 녹색 칠판 물백무 했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so long as, so far as가 있고, 그 다음에 in so far as. 근데 이때 in so far가 붙어 쓰기도 하죠. in so far 그 다음에 as. 얘네들이 다 똑같이 뭐뭐 하는 애 뜻이야. 근데 사실은 얘가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그 쓸 때의 조건인데 다 필요 없어.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뭐뭐 하는 한이야. 그래서 얘 다음 접사니까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를 이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어가 점점점을 동사하는 한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얘들아? 여러분 뭔가 느끼는 거 있나요? 진짜 표현들 많죠.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이런 표현들을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어딨어. 오히려 얘들아, 나는 뇌세포가 저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은 한번 이거를 익히고 터득하다 보면은 니네들은 계속 내가 활성화되는 얼마나 좋은 나이냐. 근데 그런 머리 그 나이를 썩히지 말라고. 알았냐? 거저 얻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특히 고등부 영어는. 알겠어요? 자,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살짝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였지 독해할 때 얘들아? 그러니까 끊어읽기를 그러니까 자 가장 많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는 직독직해에 아주 중요하라고 그랬어. 직독직해가 그지요? 여러분들 LC 파트 리스닝 할 때 다 듣고 나서 내용 파악하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듣자마자 바로바로 까리까리까리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직청직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똑같이 독해에 적용시키는 거라고. 알아듣겠어? 그러니 그것도 연습을 안 하면 네게 될 수 없잖아. 가장 기본적인 틀만한 거야. 직독직해의 가장 기본은 끊어읽기가 돼야 돼. 끊어읽으면서 내용 파악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야. 뭐라고 돼 있어? 정동사 앞에서 끊어. 이게 뭔 말이야? 주어를 파악하는 얘기야. 정동사 앞에서 끊어. 주어를 파악하라는 얘기잖아. 주어가 길 수도 있고 주어가 짧을 수도 있어. 근데 주어가 짧든 주어가 길든 주어 끊고 동사 끊고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알아듣겠냐? 두 번째 뭐가 돼 있어? 접속사 앞에서 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원래는 접속사가 앞쪽에 있을 때는 콤마가 쓰이지. 근데 부사절이 그런 접사가 뒤에 있을 때는 콤마 쓰여 안 쓰여? 거의 안 쓰인단 말이야. 그러면 접속사 앞에서 끊을 줄 알아야 돼. 왜? 주절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세 말 이해가나요? 세 번째는 전명은 괄호로 묶어. 왜요? 이거 되게 중요했었잖아. 특히 실전어법 할 때 되게 중요했던 문제 하나지. 근데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서 얘들아 괄호로 묶어서 뭔가 한정을 해주고 제한을 해주는 거지만 그 제한을 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수식어구라고요. 근데 그 수식어구는 문장의 형식을 주지 않고 괄호를 묶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해야 돼. 하지만 실전어법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독해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괄호를 묶는 연습. 그 다음에 관계사절은 괄호로 묶어. 단 선생님 뭐라 써놨어? 관계사는 동그라미. 알았나요? 왜냐면 관계사절도 하나의 수식어절이잖아. 관계사를 포함해서. 그거 없어도 되잖아. 근데 내가 왜 관계사는 동그라미 치라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뭔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서 문장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치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 다음에 and나 or은 세모로 표시해. 이거 무슨 말이야? 등이좀 싸죠? and or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되라.
사실은 벗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직독직해야. 한마디로 독해야, 독해. 독해에서의 벗은 내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봐. 별표를 표시했어. 그러면 항상. 어법에서는 세모가 맞아. 등입사니까. 근데 독해할 때는 역적 관계를 할 때는 접속사는 다 별표를 표시하도록 하세요. 왜? 별표는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역적 관계 연결사 다음에는 핵심 내용이 나올 확률. 내용이 반전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고. 여기 좀 빠져있는 얘들아. 다 왔는데 준동사. 자, 여기다 쓸까요? 점 이거 준동사. 준동사 앞에서 또 끊는 거고요. 알았냐?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바로 묶었으니까 전치사 앞에 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치사 앞에서도 끊는 게 맞는 거야. 알았냐? 꼭 기억해. 준동사, 전치사 끊을게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동그라미 치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렇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는 이 A of B요.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괄호 치는 것보다는 얘들아 동그라미를 치세요. 알았어 얘들아? 그럼 어차피 얘가 전명이 되는 건 맞거든. 근데 때에 따라서는 B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 분명히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그죠? 그걸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이거 또 쓰고. 자 이제 몇 개 남았어? 아이 또 많이 이게 많이 남았어. 아이씨. 이게 나오는 거야 또. 아, 야 이거 이 시간에도 또 수업을 못한단 말이야. 한장 하겠네 이거. 자 이거 볼게요.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요? 금지동사. 예, 금지동사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금지하는 거지 뭐야.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선생님 배웠던 걸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 한번? 금지동사 구문했을 때 선생님이 어떤 표현을 했었는데?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3P, 3B, 2D. 현재 외워뒀어. 외워뒀어. 아 물론 항상 웃고 다니는 건 아는데, 웃는 건 좋은 거야 알잖아. 근데 너 밖에서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면 안 돼. 알지? 밖에서 웃고 다니면 핀까지 꽂고 꽂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알지? 자, 좀 전에 지금 왔더니 3P, 3B, 2D 이거라고. 됐나요? 좀 전에 애준이 금방 갔다 온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차라리 그 말을 안 하고 갔으면 한다는데 그 말을 굳이 왜 했을까? 어쨌든간 참 얘도 참 독특해. 근데 그래도 마음은 좀 이쁜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때 선생님이 그냥 농담을 던진 거였잖아. 북어 싸먹고. 근데 바로 사갖고 오더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애가 머리를 쓰더라고. 말했지. 2,500원짜리 사드렸으니까 저한테는 5,000원짜리를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 거의 뭐 반 사첩 사줘도 주지. 자, 3P, 3B, 2D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편해요. 자, 금지동사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from ing, from ing. 여기 from ing 형태가 온다는 게 핵심인 거고요. 이건 고정이잖아요. from ing 형태가 온다는 거. 요거요. from ing 형태가 온다는 건 되게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사를 암기할 때, 일단은 3P, 3B, 2D를 먼저 스타트를 해라. 그게 바로 뭐야? P로 시작하는 세 단어, B로 시작하는 세 단어, D로 시작하는 두 단어 이런 게 있었으니까. 내 말 얘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해요. 그리고 나옵니다. 반드시. 자, 한번 3P. 뭐가 있었지 얘들아? Prevent가 있었고, 그 다음에 prohibit, 그 다음에 preclude. 이게 3P. 그러니까 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3P 하지 말고, 물론 3P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prevent A from ing, prohibit 목적어 from ing, preclude 목적어 from ing.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알았어요? 3B는요. ban. 그 다음에 block. 그렇지. 배구에서는 block. 또
그렇죠. 바. 이렇게요. 3P, 3B. 자, 이제 2D는요. D. 2D. deter. discourage. 근데 외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 deter 목적어 from ing.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얘들아 단독으로 외워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해. 알았어? 그래서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쓰는데 바로 keep 동사. 이것도 keep A from ing. 그 다음에 stop. stop A from ing.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hinder까지.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금지동사 그러면은 딱 캐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keep 동사는 잘 들어야 keep 동사가 쓸 때 keep 목적어 그냥 ing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동사로 생각하면 돼요. keep 동사는. 내 말 이해가나요? 지금까지가 금지동사. 자, 어? 그냥 자고 있나 보지. 근데 예준이가 영어를 못하지 않아. 얘가 감각이 있는 애더라고. 강의실을 딴 데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뭐. 자, 통발인 동사 구문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금지 동사 구문이다, 통발인 동사 구문이다, 공급 동사 구문이다, 제거 박탈 동사 구문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얘들아 니네가 선생님하고 독해를 하면서도 느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느낀 걸로만 끝나게 아니라 확인을 해봤잖아 우리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먼저 통보 알림 동사는 주어, 동사, A, of B 이렇게 쓰인다는 거. 근데 of B 자리는 어떻게도 가능하다? 대절, 대 플러스 주어 부동사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내 말 이해가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 요거 주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 동사 자리에 통보하다 알리다라는 동사가 쓰일 건데 요 부분을 잘해야 돼. 요건 상관이 없어. A of B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얘들아 주어는 동사한다 B의 A를 그럼 작살나는 거야. 알았어요? 이때 of는 뭐뭐의라는 소유격전치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통보 알림 동사가 쓰였을 때 뒤에 수반되는 그냥 하나의 패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기시키다라는 remind도 일단 통보 알림 동사 구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inform, 확신시키다라는 convince, assure 똑같이 확신시키다. 그 다음에 경고하다라는 warn, 기타 등등등 얘네들이 다 뭐냐면 통보 알림 동사 구문이 된다고. 쌤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았겠냐? 그러니까 얘네가 쓰였을 때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주어는 상기시킨다 A에게 B를, 주어는 상기시킨다 A에게 대비하를 이런 식으로요. 이걸 B의 A라고 해석하는 순간 바보 되는 거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장에서 이런 동사들을 봤을 때 뒤에 오는 패턴을 보고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다는 거지. 알았겠나요? 오케이. 지금 이게 통보하는 동사구문. 일단 써봐. 다 썼어요?